안녕하세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4월 2일 밤 8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시간 한 반 후 정도일까요? 인도량이 발표가 되죠.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추매를 해 나가시는 전략을 세우시고 계실 것이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영상도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5년 가까이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인도량 발표가 있는 당일에 인도량 발표 이외에 그거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좀 메가톤급의 이슈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주도주로서 인도량 발표, 그리고 에너지 배치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발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장 전체가 움직였었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인도량 발표 때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마치 그것이 전반전에 불과하고 후반전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상호 관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이제 새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인도량 발표 때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 하지만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닌 그 뒤에 더 큰 이벤트가 남아 있는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있는 것 같아서 그만큼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만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경우의 수, 그러니까 흥미롭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약 3주인가요? 한 달 전에. 저는 예측을 할 때 보통 3주 전에, 한 달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의 기준점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았을 때와 틀렸을 때를 대비하는 그런 용도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34만 대에서 35만 대 정도를 이제 3주 정도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중국에서는 선전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1, 2월 달에 너무나 많이 빠져서 이제 34만 대에서 35만 대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자, 그 뒤로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럼 저의 스탠스가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의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34만 대에서 35만 대 정도 수준이 여전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놀랄만한 선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4,000대가 플러스를 이제 만들었죠. 중국에서.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4,000대일 뿐인 것이고 38만 6,800대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1월달과 2월달에 3만 대 이상이 빠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3월달에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열일을 했었거든요. 테슬라 본사가. 그래서 영업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인도량을 꽤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의 인도량이 작년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커버를 하고 1, 2월 때까지 다 커버를 하기에 1, 2월 달에 이제 빠졌던 그 부족분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그 이외의 국가들이 전체 테슬라 인도량이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인도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4만 대에서 35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수치가 나오게 되면은 실망감으로 테슬라 주가가 좀 크게 빠질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은 제 예측이 충분히 틀릴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기관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예측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37만 7천 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예측하는 34만 대에서 35만 대가 나왔을 경우에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겠죠. 그런데 에너지 사업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역시도 최악의 시나리오, 34만 대, 35만 대를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에너지 사업의 디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작년에 4기가 와트 퍼 아워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6기가 와트 퍼 아워, 그러니까 8기가 와트 퍼 아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가 미치지 못하는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2024년 4분기 때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가 11기가와트 퍼 아워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잘 나오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는
에너지 사업 역시도 성수기와 비수기, 피크 타임과 난피크 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1분기는 보통 에너지 사업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이제 계절이 완전히 일반적인 국가와는 정반대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혹한해 겨울을 맞이하는 계절이잖아요. 겨울이다 보니까 에너지 사업의 배치에 대한 속도라든지 그 이제 겨울에 디플로이먼트가 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도도 4GWh/라는 이제 실적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1분기에도 뭐 8GWh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한 자릿수의 에너지 디플로이먼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 경우에 34만 대에서 35만 대 수치와 더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관세 발표가 있는 새벽 전까지 제 생각에 한 7, 8% 정도의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듣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자,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 여기서 더 최악의 시나리오는 관세에 대한 트럼프가 입장을 내놓을 때 우리가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코멘트를 꺼내는 경우에는 뭐 오늘 하루에만 20%가 넘는 주가에 또 하락을 맞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이고, 만약에 시장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37만 7천 대, 그러니까 36만 후반대에서 37만 중후반대에 인도량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크게 환호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거기에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가 이제 두 자릿수는 아니더라도 8GWh가 넘어가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가 넘어가는 성장을 보인다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아마 7, 8%까지 오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공식 입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테슬라가 그렇게 좋은 나름의 선방을 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올려주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관세 발표가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감에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은 또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37만 대 근방에 이제 인도량이 나오고 에너지 퍼포먼스도 8GWh가 나온 상태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 딱 수준까지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 최악의 시나리오와는 정반대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단계가 있겠죠.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중간 단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34만 대에서 36만 대 그 미만의 아쉬운 실적이 이제 인도량으로 나오고, 근데 에너지 퍼포먼스는 8GWh 이상이 되는, 아니면은 이제 인도량은 기대에 부응을 하는 36만 후반대에서 37만 대가 나오는데 에너지 사업은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좋지 않아 가지고 뭐 8GWh, 7GWh 그런 2배가 안 되는 성장이 있을 경우에는 좀 본전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 발표에 대한 결과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에너지 디플로이먼트가 나오면서 이제 변수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인도량 발표 때 공유를 하는 것은 주가 방어에 있어서는 신의 한 수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요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인도량 발표 때는 가이던스처럼 특별하게 코멘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주가의 바로 하방으로 하락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많은데, 에너지 사업의 성과가 그것이 좀 쿠션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방어하는 역할을 계속 이전에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에너지 사업의 선전으로 피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에너지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도량에 대한 아쉬움을, 그리고 인도량에 대한 선방을 더
상승 모멘텀, 상승의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촉매제가 또 에너지 사업이 될 것 같네요. 뭐,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공식 입장, 상호 관세에 대한 그 입장을 어떤 뉘앙스로, 어떤 언어로, 또 어떤 강도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흐름은 정말 천차만별로 이제 움직일 것 같긴 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매크로적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요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놓고 봤었을 때 관세라는 이슈가 너무나 많이 우려먹었다. 그래서 웬만큼 시장이 대실망을 하는 그런 멘트가, 그런 정책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그래도 일시적으로라도 안도를 하면서 주가를 안정감 있게 뭐 횡보를 하거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인도량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1차적으로는 크게 요동을 칠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 에너지 사업이 뒤에 나오면서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도 있었지 하면서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그래서 2024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이 실망스럽게 나왔죠. 50만 대 이하로 나오는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인도량 발표되는 당일날 크게 빠졌죠. 한 5, 6% 빠졌다가, 근데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죠. 11기가와트 파워가 나오면서.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가 인정을 받아서 그 전날 인도량 발표 당일날 떨어졌던 주가를 그 다음날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로 다시 그대로 말아 올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이 그대로 벌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인도량이 설령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사업이 선방을 해준다고 한다면 오늘 주가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좀 빠진다 하더라도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 4월 3일 날 그 부분들이 에너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을 해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개의 큰 이제 이벤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인도량 발표 같은 경우에는 영속성이 없습니다. 1, 2월 달에 매우 특수한 케이스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령 인도량 결과가 잘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2분기 때 그러면은 이렇게 1분기 때 안 좋으면 2분기 때도 안 좋겠네. 자, 이런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이 어느 일정 분기에서 떨어지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다음 분기 때에도 이거 걱정인데, 영업 마진이 한 번 이렇게 꺾이면은 다음 분기도 꺾일 것 같은데,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은 이번에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영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걸로 그냥 끝인 것이죠. 2분기는 전혀 새로운 컨센서스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할 것입니다. 지금 2분기에 대한 기대가 높고 실제로 지금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영속성은 매우 떨어진다. 인도량 발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관세는 또 영속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 우려했던 수준 정도만 나온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뒤에 오늘 발표가 되고 나는 그 다음 날부터 직접적으로 다른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소재가 소멸이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 파급력에 따라 가지고 그 뒤에 영속성은 계속 가져다 줄 수 있다. 매크로적으로 관세가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 포인트를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량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 이번 이벤트로 그냥 그것은 끝인 것이고 전혀 새로운 평가 지표를 가지고 2분기를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량이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게 된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하락은 할인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어제 269.3달러에 한 주를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는 투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